우리 로켓 발사 할 때 카운트다운 하죠? 네. 다음 장 안 넘어가네? 아, 예. 카운트다운 하면 숫자가 맨 마지막 0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렇죠.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를 부르면서 해보는 겁니다. 시작. 2, 1, 0.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잘생겼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200씩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평소에 교회에서 맨날 보는 집사님이 이런 강의 한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저는 원래 금융 관련돼서 재정 관련돼서 강의나 상담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잘 못해요.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창조가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과학자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과학 쪽으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창조과 강사로 오시는 분들 보니까 이 물리학이나 뭐 의학, 생물학 쪽에 박사가 아닌데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강사 교육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6시간 교육을 받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강사과정 교육받고 강의 테스트도 다 통과해서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런 뭐 공학이나 물리 쪽에 전공자도 아닌데 제 강의가 과연 괜찮을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 몰라도 진화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왜 진화가 잘못되는지는 꼭 박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잘만 들어보면은 진화론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3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과학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배웠죠? 네. 그리고 처음에 이 우주가 빅뱅이 생겨가지고 큰 폭발을 통해서 별들이 생기고 이 지구가 태양, 지구 이런 게 생기고 나중에 지구에서 조그만 단세포 그런 것들이 생겼다가 이게 점점 진화돼서 지금 사람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교회 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고.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그쵸? 믿으라고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걸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서로 전혀 두 가지 정반대의 얘기인데 어떻게 믿지? 믿어줘야 믿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를 다니면 또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 진화론은 틀려. 창조론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 수준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저 확인 좀 할게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오른쪽 눈을 깜빡해보세요. 그럼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면 왼쪽 눈을 깜빡해보세요.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눈 다 깜빡해. 헷갈리시죠? 네. 한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진화론이라는 게 19세기에 그 다윈이 처음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윈이 처음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떤 생명체가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거를 바뀌는 거를 이제 진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다윈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그 오랜 시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이 지나다 보면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또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과학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진화론자가 모든 과학계를 다 평정해가지고 진화론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말이 맞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진화가 되려면 중간 단계에 이런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바뀌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아니면 악어, 새, 원숭이, 코끼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하나의 종인데 그 한 종과 다른 종으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에 생명체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다면 중간 단계 생명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그걸 어디서 찾으려면 화석에서 찾으려고 해요. 화석을 발견하면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게 중간 단계의 화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화석들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불가사리 화석인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불가사리 화석이 현재의 불가사리 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쥐라기 공룡의 화석이라고 한 이거는 이제 중간 단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공룡의 화석인 거고 또 실러캔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진화론자들이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얘기했는데 1938년에 이 화석이랑 똑같은 모양의 물고기가 살아있는 게 상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그래서 진화론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특이하게도 진화가 그동안 안 됐다. 진화가 안 된 특이한 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든 그냥 이제 자기들 그 논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역사 시간 혹은 생물 시간 이럴 때 이 그림 많이 보고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점점 이렇게 진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래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도 그 진화론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오늘 이 시간이 좀 어려운 낯선 용어가 나와도 좀 참아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도 다 배웠죠. 그리고 자바인, 네브라스카인, 루시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두개골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을 현존하는 원숭이의 두개골인 걸로 설명이 됐고 이 자바인은 이 부분이 긴팔 원숭이 또 이 이빨을 찾아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했던 거는 멧돼지 치아 또 루시는 현존하는 원숭이로 판명이 됐어요. 필스다운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1912년도에 찰스 돌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발견했는데 50만 년 전 화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하는 걸로 밝혀보니까 사기였던 걸로 밝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빨을 줄로 막 깎아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랑우탄 턱뼈랑 사람 두개골 조합해가지고 이게 이런 필스다운인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의 화석을 못 찾으니까
일부러 조작해서라도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게 중간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진화론자들이 결국에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중간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지금 진화론자들도 다윈의 진화론처럼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이 거쳐서 어떤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종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븐 굴드라는 유명한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은 단속 평형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공룡이 알을 낳았더니 새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갑자기 진화된 거다.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한순간에 딱 바뀐 거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 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종이 갑자기 다른 종으로 갑자기 돌연변이 맞아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현대 진화론자들은. 근데 맞추셨지만 이게 저희 같은 주최 측이라서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화가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딱 다른 종이 한번 생기면 한동안은 진화 없이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확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많이 이제 본 이런 스파이더맨 같은 게 일종의 돌연변이죠. 스파이더맨 보면 어때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거미줄도 팍 쏘고 막 이러죠. 근데 이런 게 돌연변인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돌연변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는 돌연변이 이런 거 봤어요? 샴 쌍둥이? 네. 몸이 일부 붙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건 장애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돌연변이를 보면은 더 우월한 종으로 발달한 돌연변이는 없어요. 더 잘못된 유전자가 잘못돼서 병처럼 생긴 그런 돌연변이 있어도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돌연변이는 영화에서나 있지 현실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되는 거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 아세요? 아시는 분? 어우, 대단하십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질서가 점점점 파괴되는 쪽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이 맞으려면 어떤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발전하는 쪽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단세포가 복잡한 세포가 많은 그런 생명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류가 되고 또 양서류 되고 파충류도 포유가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발달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 일부러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모든 세상은 점점점 후퇴하는 쪽으로 더 질서가 파괴되는 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거는 법칙이에요. 가정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얘기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진화론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염색체라는 게 지 중 하나를 꺼내서 풀어보자. 그러면 염색체는 한 가닥의 가늘고 긴 실처럼 생겼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실들을 한 줄로 이으면 2m가량 된다. 이 실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4만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늘고 긴 실이 DNA라는 물질이다. DNA 다 아시죠? 이 DNA 실의 작은 부분들이 바로 유전자다. 이것이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DNA이다.
한 가닥의 실로 보이는 이 DNA는 실제로는 나선형으로 보인 두 가닥의 실이다. 이 가느다란 DNA를 좀 더 가까이 살펴보자. 나선형의 두 가닥 실 사이엔 서로 다른 네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건 바로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다.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A, T, G, C로 부르고 그 배열을 살펴보자. 언뜻 보기엔 배열이 자유롭게 구성된 것 같지만 유전자 암호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긴 DNA 실은 서로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없이 작은 크기로 감겨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 실이 큼직하게 뭉쳐서 염색체를 이룬다. 인간의 세포 속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 46개의 염색체에 쓰여진 암호 속엔 60억 쌍의 문자가 들어있는데 백과사전으로 치면 700번짜리 분량이다. 이 시리즈에선 인간 세포 속에 들어있는 46개의 염색체를 46권의 책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 책 속엔 A, T, G, C의 네 글자로 조합된 암호가 써있다. 이 암호들은 우리가 해독하기 위한 인체의 청사진을 이룬다. 그럼 이 암호엔 이 금방 DNA에 대한 영상 보셨는데 이 DNA보다 이제 세포라는 거 아시죠? 다 세포. 사람 몸속에 세포가 보통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서 같은 경우에는 한 40조 정도 되겠죠? 여기 이제 강충선 집사님 한 100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세포 수가 다른데 그 세포마다 그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DNA가 있고 이게 다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죠. 근데 사람의 DNA와 원숭이의 DNA는 다르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보세요. 확률적으로 세포 한 개가 우연하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거의 확률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상상해봤어요. 선생님 이런 걸 해봤는데 진짜로 진화론이 맞다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아빠의 엄마도 또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있죠. 계속 있죠. 그 부모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 처음에 최초의 아빠와 엄마가 있겠죠.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을 다 내려놓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뭐 창조론이 진화론인 거 생각 안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죠. 부모가 다 있죠. 그래서 부모를 거슬러 보면은 과연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실제로 그 미토콘드리아나 DNA를 가지고서 이게 목에만 생겨되는 DNA라서 이걸 가지고 쭉 연구해 봤더니 모든 여성이 인류의 모든 여성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포함해서 모든 여성이 한 명의 여성 유전자에서 나온 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한 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모든 남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모든 남성도 한 명의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창조론자가 밝힌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진화라는 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고 또 아시아에 있는 원숭이가 또 진화되고
막 이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의 남자나 한 명의 여자가 딱 원숭이였다가 원숭이 부모가 딱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이 난 거죠.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빠와 엄마, 부모와 종이 다른 존재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종이 다르다. 종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개와 원숭이는 종이 다르죠. 둘 간에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후손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이 같다는 얘기는 결혼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종이라고 구분하죠. 다 아시죠? 근데 딱 원숭이가 딱 아기를 낳았더니 아빠 엄마와 다른 종이 낳는 거예요. 그쵸?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 원숭이 부부한테서 남자 사람이 하나가 태어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원숭이 부부한테서 여자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으려면. 그쵸? 이게 일단 돌연변이를 통해서 났다 쳐요. 그러면 이 두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그 진화론이 맞으려면 어느 한 곳에서 원숭이 부부한테서 딱 태어난 남자 사람과 또 다른 어느 곳에서 태어난 여자 사람의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사람 A가 태어났는데 A가 아니라 B인 다른 종이 태어나면 이거 둘 간에 서로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같은 종이 한쪽에서는 남자가 태어나야 되고 한쪽은 여자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진화론대로 하면 한 200만 년 전에 처음에 최초의 사람이 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수명이 한 4, 50년 된다라면 그 둘이 그 같은 동시대에 있었어야 돼요, 또. 그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아야 돼요. 200만 년이라는 역사 중에. 한 명은 200만 년 전에 태어나고 남자 사람은 200만 년 전에 딱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여자 사람은 한 199만 년 전에 생겼다. 만 년이라는 시간 차이 때문에 둘은 서로 결혼을 못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둘이 동시대에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돌연변이로 딱 났어요. 그럼 이 둘이 서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살았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지금도 진화가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진화가 되고 있다라면, 지구상에 매년 1억씩 태어날 거예요. 그쵸? 인류가. 1억 중에 돌연변이가 한두 명은 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 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종이 태어났어. 그러면 또 유럽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 새로운 종이 태어났어. 그러면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그쵸? SNS에 막 올리면 그래? 그러면 얘네 둘 만나게 해줘서 또 결혼시키면 새로운 종이 태어나겠구나.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에 100만 년, 200만 년 전에 그런 SN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아프리카, 한 명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났어서 둘이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번식을 못해요. 그럼 이게 또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동시대에 발생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 근데 우리가 진화론이 맞다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죠. 의심 안 해요. 그렇죠? 당연히 진화론을 기본 전제로 알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진화론이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다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교과서는 권위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말이 설마 틀린 말 있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진짜 과학적으로 맞으려면 과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으려면 증명이 돼야 돼요. 아니면은 관찰이 돼야 돼요. 근데 진화론이 관찰돼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원석이가 막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진화된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좀 더 똑똑한 사람, 좀 더 뭐 키가 큰 사람,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진화가 아닌 거예요. 예. 그쵸? 이 사람이 좀 더 성형수술하면 잘생겨진다거나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증명이 됐는가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증명 안 됐죠. 진화론은 증명 안 됐어요. 그리고 관찰도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진화론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관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이 아닌데 그냥 기본 전제로라고 그냥 세뇌시킨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실 분. 19세기에 생겨난 신흥 종교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도수가 많아요. 우연을 우주와 생물의 생성 원인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뭘까요? 예. 진화로. 땡. 이거는 우연입니다. 진화론에서 믿는 거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 이렇게 됐다, 우연이 이렇게 됐다. 다 우연이라고만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진화론이죠. 제가 맞추셔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아빠가 맞추셔가지고. 네. 박수. 이 우연교라는 진화론에 우리가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시계의 부품이에요. 보세요. 시계 하나에 부품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엄청 많이? 보통 수백 개는 들어가요. 뭐 시계마다 다르지만 200개, 400개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한 200개 시계 부품들이 있어요. 200개 시계 부품이 쫙 있는데 이 시계 부품들을 그냥 이렇게 어느 상자 안에 넣고서 막 흔들어요. 흔들었던 이 시계 부품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딱딱 정확한 위치에 딱 조립이 돼가지고 시계, 이런 완성된 시계가 딱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은서는 이 시계 부품을 이렇게 한 100년 동안 흔들면 이런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상자 안에 부품을 넣고 100년 동안 흔들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맞아요. 똑똑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강의하면서 물어본 중에 제일 정확한 답을 드리겠어요. 보통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100만 년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가루로 돼서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똑똑한 친구한테 선물을. 진화론에 대한 책인데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시고. 근데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년 정도 하면 언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면 한 1억 년 동안 하면은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부품들이 지가 알아서 시계가 될 일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진화론의 세뇌가 되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라면
부품들이 지가 알아서 되진 않죠. 시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그쵸. 시계라는 거는 시계를 만드는 그 설계자가 있어요. 그쵸. 설계자가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설계도대로 조립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시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그 설계도도 없이 지들이 알아서 조립이 돼서 시계 같은 게 만들어진 것처럼 되게 하는 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자가 누구냐? 설계자는 그런 시계 자체가 아니죠. 그쵸? 설계자는 시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계자는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0차원이란 말이 있어요. 차원 얘기 우리 아시죠? 아, 얘는 4차원이야. 이런 얘기 하죠. 0차원은 점이에요, 점. 근데 1차원은 선이에요. 2차원은 뭐죠? 예,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죠. 그럼 4차원은 예, 시공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공간을 합쳐진 게 4차원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초에 6일 만에 천지 창조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진화론을 배운 입장에서는 잘 안 믿어지죠. 맞아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는 선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선 외에 다른 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선에서 사니까. 벌레가 꿈틀꿈틀 이렇게 선에서 왔다 갔다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는 땅 바닥에서 살잖아요. 개미가 쭉 지나가다가 이 선을 지났어요. 벌레가 보니까 개미라는 존재가 딱 보여요. 갑자기.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또 갑자기 또 사라졌어. 그쵸? 개미는 면적에서 2차원에서 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벌레한테는 개미가 어떤 존재가 돼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죠. 또 하나는 경외스러운 존재가 돼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니까. 초월적인 존재예요. 자기한테 볼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개미한테는 뭐예요? 개미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다닌 거죠. 자기가. 그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한테는 그렇지만 개미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새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땅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딱 봤어요. 새가 있네? 새라는 게 있네? 근데 갑자기 또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개미한테는 새가 어떤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니까. 근데 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앉았다 일어났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공간에 살고 있죠? 몇 차원에 살고 있죠? 사람은? 3차원이죠.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몇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9차원이에요. 4차원인지 5차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보다는 높은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3차원을 최소한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밝힌 거는 뭐예요?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밝혀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밝힌 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진화론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실일까요? 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현재의 지식 수준으로 밝힌 거지 아직 못 밝힌 게 엄청 많아요. 과학자들도 아직 못 밝힌 거. 아직 못 보시는 불시경도 많죠.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과학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과학적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맞춰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그 설계자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설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땡땡땡 정답하시고 네. 뭐예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설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정답하시고. 정답. 민지자님. 형상. 네, 맞았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한 거는 하나 사람밖에 없죠. 다른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말을 할 수 있다? 강아지도 말하지 않아요? 생각할 것 같은데 원숭이도 왜 동물들도 뭘 가르쳐주면 따라하고 배우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동서가 동물이에요. 도구를 쓴다. 도구 쓰는 동물 있지 않아요? 도구라고 안 해요. 도구 쓰는 동물 있어요. 네. 공부? 아, 공부한다? 맞아요. 공부하는 거 맞아요. 네? 동물처럼 교과서에다가 못 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은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뭐냐면, 사람은 공부를 하면은 더 그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또 만들 줄 알아요. 그쵸? 근데 왜 새들도 집을 짓잖아요. 그쵸? 새 집을 짓죠. 근데 새가 짓는 새 집은요, 100년 전의 새 집과 지금 새 집이 똑같아요. 1000년 전의 새 집과 지금 새 집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집은 점점 바뀌죠.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사람도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찬양하고 다 모여가지고 죄를 안 짓겠죠. 선악과 먹지 말라 다 안 먹고. 그쵸? 그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스스로 생각하도록 창조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죄라고 그러죠. 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졌죠.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놔두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성탄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회 때 여기 이제 다 청년이잖아요. 저도 청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속고 살았구나. 진짜 창조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 안에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진화론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창조론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막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연이라는 신 같은 존재를 가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또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과학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뇌된 거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창조과학계에서 36시간 동안 배우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이고 또 노화용수라든지 또 공룡이라든지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